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볼 것은 홈센터 홀딩스 종목을 볼게요. 어제 대비 오늘 16%, 17%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질문하셨어요. 홈센터 홀딩스 황 대표님 어떻게 보시느냐고. 잘 봐야겠죠, 그죠?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가를 알 수는 없죠. 어디까지 간다? 그 다음에 이게 오른다, 내린다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로 삼는 것이 그 주가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얼마나 매출액 구조가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어떻게 실적이 이어져 왔느니 소위 말해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해서 그 종목이 어땠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향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보는 즉 가치 분석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는 그러한 움직임을 하나하나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차트 분석이죠. 즉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고 그 흐름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주가의 흐름이 어떨지를 추정해 보는 것. 이걸 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니 매물이니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채널이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흐름을 생각해 보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체계. 이게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테마를 형성하는지 이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회사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많이 번데 이 버는 돈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 이것을 정보 분석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가 분석을 하죠. 많은 분들이. 저 또한 이런 건 기본이니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하나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대외 변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지정학적으로 아직도 전쟁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전쟁 종식되고 봐야 되지만 지정학 위치에서 뭐예요? 북한의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연계돼 있잖아요. 전세계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죠. 또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 영향에 의해서 뭐라 그럴까 국제적 정세 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에너지 수급문에서 오일의 영향을 또 받으니까 기타 등등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주가를 어느 하나만 가지고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분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 중에 기술적 분석은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에는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황 대표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까 참고해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홈센터 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홈센터 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볼까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소형주 유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약간 건축 쪽에도 관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유통으로 분류가 됐죠. 여러 가지 사다 보니까 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 시가총액 1749억인데 지금 한 2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한 2천억은 이제 넘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그러면 소형주에도 불구하고 2천억이면 상당히 양호한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홈센터 홀딩스는 홍준표 의원이 요즘에 계속 그 뭐죠?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정보 분석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슈가 하나 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 아마 지낼 때 밀양 신공학 정책 그 수혜주로 분류됐던 것이 바로 이 홈센터 홀딩스일 거예요 아마. 서칭해보면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노출된 재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일단은 홈센터 홀딩스는 그런 하나의 정보가 세상에 노출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가는 이게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걸. 자, 그러면 홈센터 홀딩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건축자재 생산 판매, 레미콘 제조 판매, 도소매 건설 이쪽을 하는 회사죠. 자, 재무 정보를 보겠습니다. 이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기본적으로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남기는 장사를 못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나중에 벌더라도 갚아야 되고 빚으로 남아야 되니까 주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걸 보게 되면 2020년 6월달 그리고 2020년 9월달 2020년 12월달 그러니까 2, 4분기 작년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670억, 570억, 700억, 649억 매출액 구조는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영업이나 단기 수익을 봤을 때는 좀 들쭉날쭉하는 면이 있죠. 그죠? 이렇게 꾸준한 것보다는 좀 들쭉날쭉한 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요건 한 1년치에 대한 주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1년치. 그러니까 단기적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봉을 제가 이렇게 한번 땡겨 볼게요. 전체적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 이걸 생각해 보면 작년 1월달 작년 1, 4분기부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데이터 값은 2, 4분기 한 요때쯤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 지금 3, 4분기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흐름 속에서 작년 3월 달에 웬만한 종목을 찍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나가는 그러면 올해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치와 그다음에 뭐죠? 지금 하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보다시피 매칭을 시켜봐야 할 부분들이 이런 거죠. 2018년서부터 이 꺾은 자리가 여기 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175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을 받고 지금 요렇게 또 저항을 받고 지금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홈센터 홀딩스는 지금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영역을 바꿀 수 있는 가름에 있는 거죠. 아니면 못 바꾼다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주가는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정도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으신 분, 올해 들어와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잘 잡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잘 잡거나 어딘가에 잘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 1665원이라고 하는 고점이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분할 청산을 고려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약간 윗꼬리를 맞고 지금 아래쪽으로 좀 처지고 있는데 뭐 처진 건 아니죠. 그 위치인데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청산도 고려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눌림을 주고 그러니까 저항대가 다시 지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음 단계인 매물이 많았던 자리를 보게 되면 한 2,000원 이상까지도 열려있는 공간이 충분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 2차적 파동이 넘어가기 영역 확대가 되면서 일리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뭐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승승장구하게 나간다면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슈가 이미 여기서 반영이 돼서 왔다라고 하면 이 주가가 한계가 드러난다. 아예 그래도 이거는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여기를 통과할 만큼 그렇게 강한 회사가 아니야라고 수급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세력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고 계신다면 분할 청산을 좀 해주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런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항 자리를 돌파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들어가는 거와 아니면 이슈가 있으니까 그게 부각이 돼서 향후 주가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공존할 건데 일단 우리가 차트 분석, 가격 분석에서는 그동안에 2018년서부터 2018, 19, 20, 한 4년에 걸쳐서 형성됐던 이 저항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루 이틀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추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고 싶다면 통과하고 넘어가지고 지지하는 모습 날 때 사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대로 물리면 사는 게 아니고 기다려봐야 되겠죠. 왜냐, 그동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 구간을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한 부분을 넘어가긴 아직 이 회사가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있긴 있는데 그걸 돌파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이 고가인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가격을 보게 되면 1750원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렇게 흐름을 바꾼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계속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주가가 내려왔는데 여기를 바꾼 시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천천히 올라왔던,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가격대예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만약에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깨지게 되면 매물 부담이 되면서 부담스럽죠. 그 자리가 1250원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1600원과 1250원, 4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20% 가까이 폭이 훨씬 넓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격을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그만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청산, 만약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차라리 내려와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돌파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홈센터 홀딩스는 상승을 두고 1250원 여기 기준을 두고 1750원을 기준을 두고 양쪽에 저항대가 하나 있고 지지대가 있고 지금 놓여 있는 데가 1600원인데 우상향으로 진행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340억, 2017년도에 2018년도에 2390억, 그 다음에 2650억, 그 다음에 2550억. 매출액 구조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영업이익과 당생의 순이익도 작년부터는 조금 개선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연간 실적도 그다지 나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도 부각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 고려해서 봤을 때는 여기를 넘겨준다면 1750원을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는 이 주가 향후 한 단계 높이느냐 안 단계를 결정적인 그런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은 1750원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분할 청산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추세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노려신다고 하더라도 이 트렌드선만큼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항이 됐던 자리가 뚫고 나서 안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은 다시 지지로 바뀌어놨는데 그 지지대가 다시 무너지게 되면 다시 매물이 출현하면서 주가는 다소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1250원, 그 다음에 1750원 기준으로 홈센터 홀딩스는 보면 좋겠죠. 신규 진입은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추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기는 분할 청산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분할 청산의 대상,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은 돌파하고 지지 여부 확인, 아니면 내려와서 다시 지지 확인, 요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쭉 살펴보면 뭐 그다지 큰 이슈는 없고요.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뭐 특별히 홈센터 홀딩스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조적인 악재는 노출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혹시나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노출되지 않은 또 재료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뒤를 보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렇게 흐름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흐름을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죠? 지지대가 되는 건데 여기가 무너지면 그 지지는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모르니까 이 기준만큼 1250원만큼은 지키면서 매매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또 다음 1750원을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기 실적이 어땠는지를 또 체크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우상향으로 가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1750원을 돌파하는 기대감도 있는 자리죠. 신규 진입은 좀 비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추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릴게요.